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W게임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고요. 192080입니다. 전자 공시 사이트 다트를 보다가 W게임즈의 2분기 잠정 실적을 확인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이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알아보고자 선정해봤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과거 3개년의 매출을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수준인데요. 2017년에 3천억 수준의 매출이 2018년에는 4,800억 그리고 2019년에는 5천억을 넘는 매출로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 810억에서 2019년 1,500억으로 약 2배 가까이 성장했고요. 당기순이익은 더욱더 극적으로 2017년 356억에서 2019년 1100억으로 2.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그 상승률이나 숫자 자체가 매우 좋아졌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성장을 잘하고 있는 W게임즈 대체 뭐하는 기업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개요를 보게 되면 일단 먼저 자회사 역시도 게임 회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을 보게 되면 온라인 게임 및 개발 서비스라고 기재를 해두었죠. 하지만 이 정도로는 어떤 게임을 어떻게 서비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살펴봤는데요. 일단 모바일 게임 산업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진짜 힌트는 바로 그 밑에 있었습니다. 바로 소셜 카지노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소셜 카지노라는 것은 적어도 저에게는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다행히 사업 보고서에 좀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SNS의 소셜 게임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카지노가 같이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지노가 결합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현금이나 경품과 같이 가치가 있는 것을 획득할 기회가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실제 현금 등의 재화를 획득하는 게임은 아닌 듯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게임 자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죠. 나무 위키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W게임즈는 대한민국 게임 제작사지만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게임은 없다고 합니다. 소셜 카지노를 중심적으로 만드는데 사행성의 문제로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수출 형태로 해외에서는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봤습니다. 2015년의 기사인데요. IPO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회사 매출의 95% 이상이 W카지노에서 나오고 오프라인 카지노를 그대로 온라인과 모바일에 옮겨 놓았기 때문에 일종의 도박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세히 비교를 해두었는데요. 도표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게 되면 오프라인 카지노는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죠. 칩을 구매를 해서 베팅을 하게 되죠. 칩을 100% 현금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금성이 100%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카지노, 그러니까 소셜 카지노랑 다른 온라인 카지노의 경우에는 베팅 수단인 사이버 머니를 구매를 해서 이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온라인 카지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과 다른 소셜 카지노는 무엇이냐? 베팅 수단 자체는 사이버 머니이긴 하지만 이 사이버 머니는 환금성, 그러니까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소셜 카지노를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들이 돈을 버는 수단은 게임을 계속해서 즐기기 위해서 사이버 머니를 구매하는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온라인 게임과 카지노 사이쯤에 있는 형태로 보이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이버머니가 환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는 형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오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 오해 중에 하나의 의견이 특정 사용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사이버코인을 잃어주기 등의 부적절한 거래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수익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었는데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이버머니가 아니라 게임의 계정을 거래한다고 하면 충분히 부정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사이버코인 잃어주기로 아이디에 사이버머니를 몰아주고 그 아이디를 또 팔아서 현금화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단계가 거쳐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게임들이 아이디 거래라는 형태가 있긴 하니까 사이버머니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유저 간 사이버머니를 주고받는 소셜게임에서는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것이 게임 업계를 생각해보면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투자자로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에서 생각해봤고요. 이쯤에서 궁금해졌던 것이 그렇다면 카지노는 앱게임이 없는 것인가 라고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굉장히 많은 카지노 게임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름만 봐도 한국 기업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왔는데요. 2017년에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보다 정부의 규제를 보게 되면 슬롯을 비롯한 보드게임류에는 여러 제재가 따른다고 하는데요.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2017년 기준 게임 등급 분류
물류 규정에서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 직접 충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충전이라는 것은 유저가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사들이는 방식인데 이것이 바로 W카지노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드게임류에는 간접 충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간접 충전은 각종 이제 아이템을 판매하는 등의 형태가 될 것이고 이벤트성 광고 열람 등을 통해서 충전하는 형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들은 무료 운영에 더해서 일부 간접 충전 방식을 접목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카지노라는 형태를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적용되는데 직접 충전은 물론 간접 충전도 슬롯 게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배너 광고 등으로 수익을 낼 뿐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앱을 만들어 보고 했지만 이렇게 광고로만 수익을 벌라는 것은 상장은 물론이거니와 법인 수준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 수준의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법인에서도 광고로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든 수준의 수익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타겟이 아니라 W게임즈는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것을 의식해서인지 사업보고서에서도 현금 등의 재화에 대해서 거래가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료 코인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지만 추가적인 게임을 원하는 유저만이 결제를 통해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이버 코인을 실제 현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화로 환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소셜 카지노 시장의 핵심 타겟이 40대 이상의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령층의 특징이 결제를 한번 하게 되면 타 게임으로 이탈하지 않고 높은 로열티를 가지고 그 게임을 이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연령의 특성상 한번 결제해서 유저가 되고 나면 굳이 새로운 게임을 배우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유 시간이 많기 때문에 킬링 타임용으로 게임을 자주 한다고 하고요. 게다가 아무래도 연령층이 있기 때문에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윤리적 특성이나 사행성 이런 것을 배제하고 보게 되면 사업의 수익성은 언뜻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셜 카지노 게임의 시장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19년에서 23년까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시장 점유율도 긍정적인데요. 지속적으로 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에 비해서 2019년에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쉽게 볼 수 있는 점이겠군요. 매출의 구성에서 어차피 PC든 모바일이든 그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나눠서 살펴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내수는 없고 모두 다 수출이다 라는 점이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40대 이상의 유저가 많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사용에 대한 매출이 더 많다는 것이 인상 깊고요. 그 성장률에 있어서도 모바일 매출의 성장률이 높다는 점 역시 인상 깊습니다. PC의 성장률도 못지않게 2년 사이 5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바일의 성장률이 더욱더 높군요. 그럼 이제 숫자를 좀 보도록 하죠. 수익성이 좋아 보였던 것을 숫자로 증명하듯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용의 비율을 보게 되면 2017년 74% 수준에서 2019년 7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IT 기업이다 보니 영업 초기보다 비용이 줄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매출은 뛰고 있는데 비용은 떨어졌으니 영업이익은 더욱 올라서 2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5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문득 소셜 카지노라는 장르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나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이 놀랍긴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외 손익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금융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이자 비용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요. 2018년과 2019년 모두 200억 후반대에서 300억대를 지속적으로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비용으로 인해서 2019년 당기순이익은 1,100억이 되었죠. 비용의 상승이 있긴 했지만 기업의 영업 본질,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 당기순이익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재무상태표도 보도록 하죠. 일단 유동자산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금성 자산과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매출의 상승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비유동자산에서는 무형자산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 9천억가량의 비유동자산 중에 8,600억 원 가량이 무형자산이었는데요. 이것을 좀 세부 계정으로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영업권만 7,500억 가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산의 증가세와 별개로 부채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채 총계가 일단 감소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동부채의 감소입니다. 2년 사이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기차입금의 감소가 눈에 띕니다. 2017년 2,800억에 가까운 금액이 2019년 400억으로 6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차입금 없이도 현금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외부 자금을 굉장히 줄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높은 매출에 따라서 이익잉여금도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
자본 계정은 늘었고요. 덕분에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수준에서 꾸준하게 줄어서 2019년에는 66%로 낮아졌습니다. 역시 업의 본질에 충실할수록 이 숫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성장세가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020년 5월에 나왔던 1분기 보고서를 앞과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먼저 보게 되면 자산의 증가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비유동자산에서 무형자산의 증가세와 그리고 유동자산에서 매출채권의 증가세,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증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매출은 좋아지고 있고 그 와중에 무형자산의 환율 변동 효과에 따라서 무형자산의 가치가 상각되고 나서도 더 높은 가치로 측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에서도 앞에서 본 흐름을 이어서 본다면 단기 차입금이 더욱더 줄어든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무차입 경영으로 전환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역시나 자본금은 또 늘었고요. 부채 비율은 더욱더 낮아져서 지난 4분기 대비 더욱 낮아진 59% 수준의 부채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역시나 매출은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9% 성장을 이루어서 1분기에만 1370억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은 조금 상승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30% 수준에서 28% 수준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매출 자체의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상승하는 효과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2020년 1분기 영업이익 380억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의 손익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은 기타 수익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은 320억을 넘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시점상 2분기의 잠정실적입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실적 공시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단 전년 대비 증감만 보게 되면 모두 다 굉장한 숫자의 증가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계실적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일 것이라서 누계실적 중심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도 30% 가까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25%, 당기순이익은 34% 늘었습니다. 2분기 실적만 보자면 당기순이익이 48%, 영업이익이 47%나 늘었군요. 이로 인해서 2020년 반기까지의 매출 실적이 3천억을 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1,000억 원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760억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실적이 좋아진 데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코로나가 게임 업계에 도움되었다는 인식을 실현시켜준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으로 카지노를 즐길 수 없게 되자 온라인 게임이 주목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를 못하게 되면 방송이나 게임을 더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요리를 못하게 되면 음식 관련 컨텐츠를 더 찾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W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소셜 카지노 게임의 매출의 8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하니까 북미의 코로나 봉쇄가 W게임즈에 더욱더 큰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기준으로 본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순위가 50위에서 45위로 올라갔다고 하고요. 애플 앱스토어 역시 미국 기준으로 볼 때 매출 순위가 37위에서 22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성장세와 함께 또 다른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자회사인 더블다운 인터액티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카지노라는 특성상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그 가치가 훨씬 더 인정되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같은 내용을 숫자로 확인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나스닥의 소셜 카지노 업체의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PER이 78.3배인데 반해서 코스닥에 상장된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이 이슈라고 하죠. 그래서 나스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바이오가 다른 나라 증시에 상장된 바이오보다 훨씬 더 주목받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를 좀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주가를 보게 되면 특이사항이 없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이하게 보이는 포인트들은 다른 것보다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특이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월 2일은 시가가 무려 10%나 떨어져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외를 보게 되면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관련주를 저희가 많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코로나 이후를 보더라도 코로나랑 무관한 게임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35,000원 수준의 주가가 지금 현재 76,000원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딱히 거래량이나 이런 데서 주목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큰 등락 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저희가 지켜봐야 할 호재들은 있었죠. 그리고 실적과 같은 호재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당분간 잠잠해질 리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곡선이 지속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도 요 며칠간을 보게 되면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23일 저점 73,000원에서 7월 24일 저점 74,000원, 그리고 7월 27일 저점 75,800원으로 꾸준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붙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 국면 자체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슈를 끌만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는 W게임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같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한국의 기업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